같은 비행기 탔송 크크크크크크.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네 번째 문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초대 문자를 김건모 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저는 그간 김건모 씨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건모 씨의 사건을 폭로한 이후 이에 대한 의혹을 가진 제가 증거와 제 취재를 바탕으로 방송을 해왔는데요. 일단 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간 제가 취재한 내용과 증거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간 수집한 자료와 함께 김건모 씨 관련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모 씨가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당시 김건모 씨는 배트맨 티를 입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김건모 씨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성이 김건모 씨 측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금전적인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니 이 여성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요.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사안을 검찰이 검토를 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두 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돌려보낸 것인데요. 하지만 송치 당일 담당 수사관이 직접 자료를 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도 그간의 자료를 넘겨받은 뒤 검찰에서 조사를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건 추이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김건모 씨가 내민 150만원짜리 영수증.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방송을 통해 성폭행이 일어난 시점이 2016년 8월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건모 씨는 2016년 8월 딱 한 차례만 해당 업소인 아띠를 방문했는데요. 카드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건모 씨가 쓴 금액은 150만원인데요. 앞서 피해 주장 여성은 본인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7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함 총 8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접대부 8명이 앉아있을 때와 이 150만원의 영수증과는 아주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김건모 씨 카드 전표가 1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 피해 주장 여성이 8명이 앉아 있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그 아가씨가 주장한 대로 아가씨가 8명이 앉아 있었다면 방에 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스템대로 해서 8명이 묶여 있었다는 말인데 월급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120에서 150만 원 한 명당. 그럼 8명이면 그것만 해도 돈 1,000만 원이 되겠죠? 네. 넘겠죠. 그리고 주제는 기본 한 병을 마셨을 때 기본 80에서 85만 원 나와요. 한 병만 마셔도 80에서 85만 원이 나와요. 네, 그게 기본 세트예요. 과일 하나, 술 한 병. 그리고 거기서 추가에 뭐 세끼팁, 웨이터팁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8명이 다 같이 앉아 있지 않고 8명이 그러면 로테이션을 돌았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 때는 아가씨 한 명당 11만 원 꼴이에요. 아, 11만 원. 그러면 이제 88만 원. 8명이니까. 예, 8명이 88만 원이고요. 두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이 김건모 씨에게 보낸 문자. 이 여성은 김건모 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 모두가 2016년 8월 이후에 보내진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017년 4월 같은 비행기 탔송 크크크크크크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에 김건모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투 시기에 김건모 씨를 상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자들에도 김건모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네 번째 문자는 게임 초대 문자였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초대 문자를 김건모 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문자에도 김건모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료, 김건모 씨의 CCTV. 배트맨 티셔츠도 김건모 씨의 사건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건모 씨가 입는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해당 티셔츠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와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 좀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 배트맨 티는 제가 그냥 김건모 씨 위해 갖고 제작을 해서 만든 거고 시중에는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걸 파신 거예요? 그 배트맨 티는 김건모 씨 미우새 촬영하면서 김건모 씨 그 캐릭을 살리기 위해 갖고 배트맨 그 나그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나그랑 티에다가 그 배트맨 박쥐 모양도 오돌도돌하게 돼 있어요. 라이언이.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겨울 때부터 제작을 한 거예요.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 정도예요. 네, 그 완전 겨울 때. 더욱이 2016년 8월 문제의 그날 김건모 씨가 아띠를 방문하기 전에 찍힌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때 당시 김건모 씨는 배트맨 티셔츠가 아닌 다른 캐릭터의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출근 명부. 보통 유흥업소에서는 출근 명부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이 명부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이 명부를 확인한 것인데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날 이후의 명부를 살펴보니 이 피해 주장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날 이후에도 다음날, 다다음날 역시 계속해서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요. 물론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명부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소 관계자를 비롯한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날, 다다음날 역시 출근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근 제도가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그거는 마이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마이킹이 좀 세면은 가게 측에서 뭐 무슨 이유 없이 뭐 보름이나 뭐 일주일이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쪼죠. 나오라고. 그 당장 하루 정도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별로. 여자로서 성폭행 당해갖고 충격을 받았으면 일을 못하겠죠. 그 정도 충격이면. 저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건모 씨의 사건에 관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간 왜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제 자료 공개로 인해 사건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검찰 수사 이후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취재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이상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피해 주장 여성의 행보였습니다. 이 피해 주장 여성 A씨는 김건모 씨를 고소한 이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을 한 뒤에도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이 일하는 유흥업소 관계자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하고 또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있다고 해서 김건모 씨가 완벽하게 무혐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면밀한 자료 검토와 조사를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서서도 김건모 씨가 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검증 없는 무분별한 폭로에는 분명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폭로뿐만 아니라 김건모 씨의 입장과 자료도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일방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여론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